소연아, 넌 가야 돼.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2025년 3월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뉴욕행 탑승 마감 15분 전이라는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죠. 딸 소연이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울먹이고 있었고 사위 재우는 여권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둘 사이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우야, 넌 여기 남아. 너 자리부터 잡아야지. 사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우리 아들 인생을 정해요?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인생은 저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소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는 더 못 버티겠어.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죠. 그날 공항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한다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제 상처를 자식에게 떠넘기는 일이었단 거리요. 그 지독했던 사건의 시작은 불과 석 달 전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포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김치를 다듬고 있었죠. 손님이 올 때마다 제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우리 소연이는 글로벌 회사 팀장이에요. 김치 한 포기 팔 때마다, 밑반찬 한 봉지 내줄 때마다 똑같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자랑이자 보상 같은 말이었거든요. 20살 때 포기한 광고회사 꿈을 소연이가 대신 이루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셔터를 내리는 살.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손에 밴 무 냄새, 고춧가루 냄새는 이제 제 채취가 됐죠. 그런데 소연이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 딸은 다르게 살고 있어. 내가 꿈꿨던 그 삶을 살고 있어.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소연이와 사위 재우, 그리고 사위의 어머니 순자까지 4명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소연이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은 제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을 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죠. 파스타 하나가 3만 원이라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딸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순자는 정갈한 옷차림에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죠. 어려운 사이라 어색함이 흘렀어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순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느낌이 들었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돈께서도 건강하시죠?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죠. 날씨 이야기, 회사 위치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우야, 회사 일은 어때? 재우는 얌전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소연이가 많이 도와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잘하고 있구나. 소연이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엄마, 재우는 시키면 잘해요. 약간 답답할 때도 있지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포크를 든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저는 그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부부 사이의 농담 정도야.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달랐어요. 아들이 시키면 하는 사람처럼 들렸던 거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이는 회사에서 정말 유능한가 봐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말투였어요. 저는 얼른 대답했죠. 우리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똑 부러졌어요. 뭐든 자기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러자 순자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우는 좀 느긋한 편이에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죠. 그 말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다그치며 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재우 오빠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편해요. 제가 방향 잡아주면 잘 따라오거든요. 재우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저는 그게 겸손한 미소로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순자가 제 옆에 붙어 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소연이가 회사에서 재우를 많이 이끌어주나 봐요? 네, 소연이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요. 재우도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제 대답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그래도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존중하며 살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소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수고했어. 어머님이 좀 까다로워 보이지? 저는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죠. 괜찮아. 어머니들은 다 아들 생각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알게 될 거야. 소연이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우는 착한데 좀 답답해. 내가 다 챙겨줘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어요. 우리 소연이가 고생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소연이가 재우를 키워주는 거야. 내가 아빠를 키우듯이.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반찬 가게를 꾸려가며 소연이를 키웠습니다. 모든 결정을 제가 내렸고 모든 책임을 제가 졌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연이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소연이도 잘하고 있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소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고마웠어. 재우 엄마한테 우리 엄마 자랑스러웠어.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순자도 재우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죠. 재우야, 너 회사에서 소연이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니? 재우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소연이가 일 잘하니까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집에서까지 상사 모시듯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식사 자리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소연이는 재우를 관리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었고 재우는 아내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죠. 순자는 아들이 위축되는 게 불안했고 저는 딸이 능력 있게 사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그게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식사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연이가 저녁 먹으러 반찬 가게에 들렀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재우 혼났어. 저는 김치를 썰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왜? 무슨 일인데? 소연이는 테이블에 턱을 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클라이언트한테 혼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우가 걱정됐어요. 아이고, 재우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낸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너무 세게 혼내지 마. 남편이잖아.
소연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엄마, 회사에서는 남편이고 뭐고 없어요. 팀장이랑 팀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 일은 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재우 좀 달래줘. 어제 제가 좀 세게 말한 것 같아. 저는 얼른 대답했죠. 알았어.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도 힘들겠네. 회사에서 팀장 노릇하면서 남편까지 챙겨야 하니. 그날 저녁 재우가 먼저 가게에 들렀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우야,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재우는 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밥을 먹는 동안 재우는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질도 힘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재우야, 회사 일 힘들지? 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소연이 밑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소연이가 뭐라고 하니? 재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어머니, 소연이는 회사에서 정말 유능해요. 저보다 훨씬 일도 잘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 잘하지. 재우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게 후배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후배보다 더 심할 때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우는 쓴웃음을 지었죠. 어제도 회의 시간에 제 아이디어를 바로 자르더라고요. 다른 팀원들 앞에서요. 저는 재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재우야, 소연이가 원래 성격이 급해.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소연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거. 근데 말끝을 흐리는 재우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어요. 근데 뭐니? 회사 끝나고 집에 가도 똑같아요. 소연이는 집에서도 팀장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소연이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니까 그런 거겠지. 며칠 후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연이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재우야, 이 카피 이렇게 내면 안 돼. 다시 써. 내가 시키는 방식대로. 소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봤죠. 재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재우 뒤에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이 부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클라이언트 성향 생각 안 해? 재우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연이가 정말 집에서도 저렇게 대하는구나.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소연아, 재우야, 엄마 왔어. 반찬 가져왔어. 소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재우 오빠가 일을 좀 못해서 제가 가르쳐주는 중이었어. 재우는 일어나서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저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소연아, 재우한테 너무 세게 대하는 거 아니니? 소연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우 오빠가 실수 안 하게요.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정말로 재우를 위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고민에 빠졌죠. 내가 잘못 본 건가? 부부 사이에 저럴 수도 있는 건가?
다음 날 회사 후배 채린이라는 애가 소연이 회사 앞에서 저를 봤습니다. 소연이가 반찬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갔을 때였어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혹시 소연 팀장님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채린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팀장님이랑 재우 선배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사실 저희 팀에서 다들 걱정해요. 재우 선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왜요? 소연이라고 뭐라고 하나요? 채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팀장님은 일은 정말 잘하세요. 근데 재우 선배한테는 너무 가혹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가혹한데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다른 팀원들한테는 실수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재우 선배한테는 바로 지적하고 다시 하라고 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채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도 회의 시간에 재우 선배가 아이디어 냈는데 팀장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채린이 목소리를 낮췄죠. 재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채린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재우 선배가 너무 불쌍해서요. 저는 채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소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소연아, 엄마야. 회사에서 재우한테 좀 잘해줘. 소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저 재우 오빠한테 잘하고 있어요. 소연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 망신 주는 건 아니지? 그러자 소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 지금 재우 오빠 실력 키워주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가 소연이를 잘못 키운 건가? 그날 밤 재우 어머니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저 순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죠. 사돈, 우리 재우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제 재우가 집에 와서 우는 거 봤어요. 30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우가 뭐라고 하던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나 회사에서도 소연이 눈치 보고 집에서도 눈치 봐. 나는 소연이 남편이 아니라 부하 직원 같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돈, 소연 씨가 일 잘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재우도 사람이에요. 남편이에요. 제가 소연이한테 말해볼게요. 사돈, 이렇게 살면 우리 애들 오래 못 갑니다. 재우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소연이한테 가르쳤던 것들이 떠올랐죠. 소연아, 내가 강해야 해.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남자들은 원래 약해. 내가 이끌어줘야 해. 엄마처럼 끌려다니지 마. 내가 주도해. 그 말들이 소연이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죄책감이 보였어요. 내가 소연이를 잘못 키운 거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소연이가 가게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엄마, 나 대박 났어. 저는 손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연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본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 글로벌 캠페인이야.
엄청 큰 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드디어. 그래, 잘 됐다.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죠. 엄마, 이거 잘하면 뉴욕 지사 갈 수도 있대. 승진도 확정이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뉴욕이라고? 미국? 제가 20살 때 꿈꿨던 바로 그곳.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뉴욕 지사로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죠. 그 꿈을 소연이가 이루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소연아, 너 꼭 해내야 돼. 소연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엄마 재우 오빠가 문제야. 왜? 재우가 뭐라고 하니? 소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재우 오빠는 회사에서 해외 파견 안 받아준대. 저는 잠깐 생각했죠. 그럼 재우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소연아, 넌 가야 돼.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소연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근데 엄마 재우 오빠는? 재우는 한국에서 자리 잡으면 되지. 2년이면 금방이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재우는 괜찮을까?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무시했어요. 소연이 미래가 더 중요해. 그날 밤 저는 목동 상가 등기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상가였죠. 월세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왔어요. 저는 등기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소연이 줄 거야. 소연이가 미국 가면 생활비 많이 들 텐데.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상담사 앞에 앉아 말했죠. 상가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딸 미국 보낼 거예요. 생활비 보태주려고요. 상담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직장인이시면 본인 명의로 대출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딸한테 짐 지우기 싫어요. 제가 할게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지. 일주일 뒤 돈이 나왔어요. 저는 소연이를 불러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아, 이거. 소연이는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이게 뭐야? 5천만 원? 내가 뉴욕 가면 돈 많이 들잖아. 엄마가 상가 담보로 빌렸어.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왜 이런 짓을 해? 상가는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저는 소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 노후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해. 넌 이 길 가야 돼. 소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나 무서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는 거야. 그 말이 소연이를 더 짓누르는지 몰랐습니다. 소연이는 통장을 받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며칠 뒤 순자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순자를 만나러 갔죠. 카페에 앉은 순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소연이가 뉴욕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좋은 기회잖아요.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재우는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우는 한국에서 자리 잡으면 되죠. 젊을 때 능력 키워야죠.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돈, 우리 재우는 소연이 남편이에요.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소연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럼 재우 기회는요? 우리 아들은 아내 뒷바라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뒷바라지가 뭐가 나빠요? 부부면 서로 도와야죠.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도움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재우 의견은 들어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사실 재우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사돈, 소연이가 잘난 건 알겠어요. 근데 재우 인생도 좀 생각해 주세요. 재우는 제가 챙길게요. 생활비도 제가 보낼게요.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거지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소연이가 없으면 재우가 힘들잖아요.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사돈, 우리 재우는 혼자서도 잘 삽니다. 아내 없어도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 말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우도 소연이도 다 잘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그날 밤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재우 오빠랑 싸웠어. 왜? 무슨 일인데? 소연이는 울먹이며 말했죠. 재우 오빠가 같이 가자고 자꾸 그래. 자기 회사 그만두고 미국에서 다른 일 찾아보겠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안 되지. 재우가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제가 말렸는데 화내면서 나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소연아, 재우한테 엄마가 얘기해 볼게. 넌 내 일에만 집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재우에게 전화했어요. 한참 만에 재우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재우야,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너는 여기서 자리 잡아야지. 재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을 왜 어머니가 대신 계산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우야,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래. 소연이 없으면 내가 힘들잖아. 재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는 제가 소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재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내 뒷바라지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재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전 어머니가 정해주신 대로 살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다 잘되라고 한 건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소연이의 미래, 재우의 삶, 두 사람의 결혼. 모든 게 제 손에서 조종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니까 이렇게 챙겨주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가게로 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소연이를 안았습니다. 소연아, 넌 내 길 가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소연이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소연이가 뉴욕 가는 게 두려워서인지, 재우를 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짊어진 빚 때문인지. 저는 그저 소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이 소연이를 더 짓누르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이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확정됐어. 뉴욕 지사 2년 파견. 얼굴에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저는 소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잘 됐다. 우리 소연이 드디어. 하지만 소연이는 제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근데 재호 오빠가. 재호는 엄마가 설득할게. 넌 걱정 마. 그날 밤 저는 재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둘이 마주 앉았죠. 재호는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재호가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전 소연이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재호야, 2년이면 금방이야. 그동안 너는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고. 재호는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부부예요.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죠. 재호야, 소연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건 평생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야. 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제 기회는요? 제 인생은요? 재호야, 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재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재호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연이 미래를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해. 며칠 뒤 소연이네 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소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재호 오빠가 이상해. 빨리 와줘. 저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집 안에 들어서니 소연이와 재호가 거실에서 마주 서 있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재호 오빠가 자기 회사 그만두겠대요. 미국 가서 다른 일 찾겠대요. 저는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단단했어요. 재호야, 그건 안 돼. 내 커리어는 어떻게 하려고? 재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소연이가 소리쳤죠. 오빠, 그렇게 하면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야. 오빠는 여기서 자리 잡아야 해. 재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연아, 난 내 결정에 맞춰 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야? 재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같이 결정하면 안 될까? 소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오빠, 내가 팀을 옮기면 같이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회사에 알아볼게. 재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희망이 살짝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소연아, 그러면 안 돼. 내가 팀 옮기면 내 커리어는 어떻게 해? 소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근데 재호 오빠도. 저는 소연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번만큼은 내가 선택해야 해. 재호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 제 인생을 왜 어머니가 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재호야, 엄마가 너 걱정돼서. 어머니, 전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소연이 남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우가 다시 말했죠. 저도 제 의견이 있어요. 제 인생도 있고요. 소연이가 재우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재우는 소연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연아, 넌 항상 내 생각대로만 해. 내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재우가 쓴웃음을 지었죠. 회사에서도 너한테 시키는 대로 하고
집에서도 내 눈치 보고 난 내 남편이 아니라 부하 직원 같아. 그 말에 소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죠. 너희 둘 다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안 돼. 재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두 명이 사는데 왜 한 명만 결정하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죠. 오빠, 이번만큼은 오빠가 맞춰줘. 나는 평생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처럼? 소연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소연이는 고개를 돌렸죠.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는 어머니가 희생하며 사신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니?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처럼 자기 꿈 포기하고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희생한 게 소연이한테 상처가 됐다고? 소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그래서 난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소연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손을 꽉 쥐었죠. 소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소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엄마가 바라는 행복이랑 내가 원하는 행복은 달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죠. 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꿈을 평생 대신 살아주며 살 순 없어요. 그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20살 때 포기한 꿈. 광고회사, 뉴욕지사, 화려한 커리어. 그걸 소연이가 대신 이뤄주길 바랐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연이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20살 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광고회사 면접 보러 가던 날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 눈빛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았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소연이를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제 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소연이의 꿈이 제 꿈이 됐어요. 소연이가 이루면 내가 이룬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죠. 하지만 그게 소연이한테는 짐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젯밤에 미안했어. 엄마 마음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소연이를 힘들게 했구나. 오후에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젯밤 일 들었어요. 네. 순자는 한숨을 쉬었죠. 사돈, 우리 애들 좀 내버려 둡시다. 애들이 알아서 결정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보이진 않았지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네,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돈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소연이 키우시느라. 근데 이젠 애들한테 맡겨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김치 냄새, 무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30년을 이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청춘, 제 꿈, 제 인생 전부를 이 좁은 가게에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소연이에게서 찾으려 했던 겁니다. 소연이가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소연이의 인생은 소연이 것이었고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어요. 20살 때 쓴 일기장이었죠. 언젠가 나는 뉴욕에 갈 거야. 멋진 광고를 만들고 세계를 무대로 일할 거야.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그 꿈을 소연이한테 떠넘기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소연이는 소연이의 꿈을 꿔야 하는데 제 꿈을 짊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거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연이나 재우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애들이 잘 결정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소연이가 가게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소연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결정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결정했는데?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단단했어요. 뉴욕 갈 거야. 재우 오빠는 여기 남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재우는 뭐라고 하니? 동의했어. 자기도 생각해봤는데 지금 회사 그만두는 건 무리래. 저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소연이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 내일 은행 가려고. 엄마가 빌려준 돈 일부 갚고 나머지는 뉴욕에서 생활비로 쓸게.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죠. 소연아, 그 돈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이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연이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대출 상담을 다시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엔 추가로 돈을 빌리려고요. 어머니, 이미 5천만 원 대출 받으셨는데 더 받으시려고요?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네, 2천만 원만 더요. 딸 뉴욕 생활비 보태주려고요. 상담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담보 한도가 거의 다 찼어요. 더 빌리시면 위험해요. 저는 상담사를 설득했죠. 괜찮아요. 제가 가게 더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 결국 1,5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빚이 6,500만 원이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그날 밤 소연이네 집에 돈을 가져갔어요. 엄마, 이게 뭐야? 소연이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뉴욕 가면 돈 많이 들잖아. 엄마가 조금 더 준비했어.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또 빌렸어? 아까 말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는 소연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소연아, 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계획 있어. 소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이러지 마.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소연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해? 평생 엄마 빚 갚으며 살아야 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연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건 행복이 아니야. 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소연이가 통장을 제게 도로 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시 갚아. 나 이 돈 안 받을 거야. 소연아. 소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통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또 잘못한 건가? 며칠 뒤 재우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마트에서였죠. 재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우야. 우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한테 또 돈 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우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재우야, 엄마는 소연이 잘 되라고. 재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소연이를 짓누르고 있어요. 엄마가 희생한 만큼 소연이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우가 다시 말했죠. 소연이는 어머니 꿈을 대신 이루려고 뉴욕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출국 사흘 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소연이를 도왔죠. 소연아, 이것도 가져가. 손수 만든 김치를 비닐에 담아 건넸어요. 소연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비행기에 김치 못 가져가. 그럼 이건? 된장을 내밀었죠.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소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나 다 컸어.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인생은 이미 다 살았어. 이제 내 인생만 남았어. 소연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엄마 인생은 지금부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소연이네 집에 갔습니다. 재우와 소연이는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소연아, 나 2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할게. 재우가 말했죠.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의존했나 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오빠, 내가 회사에서 오빠한테 한 말들 정말 미안해.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말들. 재우가 소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제 같이 결정하자. 소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2년 후에 다시 만나자. 재우도 눈물을 글썽였죠. 소연아, 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와. 엄마 꿈 대신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말에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출국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내가 떠나고 나서 읽어. 저는 편지를 받았죠. 소연아. 소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근데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소연이를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해서였던 것 같았어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소연이가 대신 이뤄주길 바랐던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연이한테 짐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소연이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읽어 내려갔죠.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엄마, 그게 나한테는 너무 무거웠어요. 나는 엄마 꿈을 대신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고 싶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2025년 3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춥고 흐렸어요. 전광판에는 뉴욕행 탑승 마감 15분 전이라는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소연이와 재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왔어요. 네 사람이 출국장 한복판에 서 있었죠. 소연이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재호는 여권을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넌 가야 돼.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소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재우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넌 여기 남아. 너 자리부터 잡아야지. 그 순간 순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사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 아니라 이게 둘 다 잘 되는 길이에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한테 남아라, 가라를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사돈,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순자가 제 말을 끊었죠. 무슨 생각이요? 사돈은 소연이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재우는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돈,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소연이가 재우를 키워준다고. 재우는 소연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건 소연이가 일을 잘하니까. 순자가 손을 내저었죠. 아니요, 사돈. 사돈은 소연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재우는 그냥 들러리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순자가 아들을 봤죠. 재우야, 엄마가 널 위해서.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인생은 저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재우가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연이가 재우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재우는 소연이를 봤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이렇게는 더 못 버티겠어. 넌 내 엄마 꿈 대신 이루려고 가는 거고, 난 너한테 끌려다니며 사는 거잖아. 소연이는 눈물을 흘렸죠. 재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재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연아, 우린 부부가 아니야. 넌 팀장이고 난 부하 직원이었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 말에 소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재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재우가 저를 똑바로 봤죠. 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꿈을 평생 대신 살아주며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우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는 소연이가 어머니 꿈 이뤄주길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소연이는 저한테 그걸 강요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죠.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넌 뉴욕 가서도 똑같을 거야. 소연이가 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난 바뀔 수 있어. 제발. 하지만 재우는 손을 뿌리쳤죠. 그 순간 제가 소리쳤어요. 재우야, 넌 소연이 없으면 안 돼.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그 말이 나가자마자 저는 후회했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전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요? 순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비틀거렸죠. 소연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소연이를 봤습니다. 소연이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제가 대신 이루는 걸 언제까지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쉬고 싶었어. 엄마처럼만 살기 싫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지도 않았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이 빙빙 돌았어요. 소연이가 계속 말했죠. 엄마는 나한테 뉴욕 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 꿈을 나한테 떠넘긴 거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우가 소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 엄마가 원해서 가는 거야.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재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넌 정말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 엄마 기대에 부응하려고 가는 거야? 소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연이도 재우도 모두 제 욕심에 희생됐다는 걸요. 전광판이 다시 깜빡였어요. 뉴욕행 탑승 마감 10분 전. 소연이가 캐리어를 놓았습니다. 나 못 가겠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소연아, 무슨 소리야? 소연이가 저를 봤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렇게는 못 가. 엄마 꿈 짊어지고 가는 건 너무 무거워. 저는 소연이를 붙잡았어요. 소연아, 내가 가야 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소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엄마가 가세요. 이건 엄마 꿈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재우도 천천히 다가왔죠. 순자는 한숨을 쉬며 우리를 내려다봤어요. 사돈 이제 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 꿈 대신 이루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야. 재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소연이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저는 윤재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두 사람을 짓눌러 왔는지, 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소연이가 저를 안았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나한테 기대지 말고. 그날 우리는 공항을 떠났습니다. 소연이는 뉴욕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여권은 가방 속에 그대로 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소연이를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결국 제 자신을 위해서였던 거죠.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소연이한테 떠넘겼던 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미숙의 인생.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살 때 쓰던 광고 문구 노트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밥에도 문장이 필요하다. 제가 30년 전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광고회사 면접 준비하며 쓴 거였죠. 저는 그 문장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현실로 만들어 볼까? 그날 이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소연이와 재우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서로에게서 조금 떨어져 숨 쉴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 결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어요. 소연이는 뉴욕 파견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팀이었죠. 어느 날 소연이가 가게로 왔어요. 엄마, 나 요즘 편해.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그래, 일은 괜찮아?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예전처럼 미친 듯이 일하진 않아. 근데 오히려 일이 더 잘 돼.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소연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앞으로만 보자. 그날 저녁 소연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정말 왜 광고회사 포기했어? 나 임신해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내 아빠가 반대했어. 여자가 무슨 회사를 다니냐고. 소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죠.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근데 너 키우면서 잊고 살았어. 내가 잘 되면 내가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소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꿈 이루세요. 늦지 않았어.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재우는 다른 팀으로 이동했어요. 더 이상 소연이 밑에서 일하지 않았죠. 어느 날 재우가 가게로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재우야, 어서 와. 밥 먹었니? 아직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재우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죠. 재우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일이 재밌어요. 제 이름으로 일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 잘 됐다. 재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소연이한테만 기댔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제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저는 재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우야, 넌 잘할 수 있어. 소연이 없어도. 재우는 미소 지었죠. 그리고 저는 가게 옥상에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한미숙 카피 반찬밥에도 문장이 필요하니까.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했어요. 메뉴판에는 각 반찬마다 짧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엄마 손맛이 그리울 때 된장찌개.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게 김치볶음밥.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어느 날 소연이와 재우, 그리고 순자가 함께 가게로 왔어요. 4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이가 재우에게 말했죠. 오빠, 다음 프로젝트 어떻게 할지 같이 정하자. 오빠 의견도 듣고 싶어. 재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소연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젠 우리 같이 결정하자.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말 이제 다시 안 할게. 재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구나.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밥을 먹으며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 장사 잘 돼? 응, 생각보다 괜찮아. 문구 보고 오는 손님들도 있더라. 재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50 중반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려고. 그날 밤 4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어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죠. 부모 마음은 늘 앞서가지만
자식 인생은 결국 자식 속도로 가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